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글쎄요, 뭐 받지, 못 받는 사람들은 이제 소득이 많으니까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기타, 뭔가 누락될 수도 있으니까 근로장려금에 해당이 되는데 못 받는 분들은 이거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일은 하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하지만 이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도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전문직 대행,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은 제외한다는 얘기죠. 일반 요즘 그 소상공인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 가구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지급을 해요. 국세청 이거는 소득 기준입니다. 국세청 소득 기준에 단독 가구 2,200만 원, 헛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내인 사람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원, 헛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돈이 물론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기 이제 소득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거고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약 2년 반 전에 이제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심장 수술을 받고, 심장 수술도 그냥 간단한 수술이 아니고, 한마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중한 상태, 이보다 더 위중하면 죽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이게 일을 못했어요. 힘을 못 쓰고 우선 계단을 오르지 못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힘을 못 썼어요. 지금 2년 반이 지났어도 수술 받기 전에서 힘을 반도 못 써요. 생수 한 통을 그 냉온수기에 올리려면 낑낑대고 올려야 돼요. 옛날에는 한 손에 생수 한 통씩 2통 양손으로 들고 다녔는데요. 이제 힘을 못 써요. 그래 이제 수술 받고 나서 얼마 후에 코로나19가 터졌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버티지를 못하고, 여기가 충남 예산군 그 출렁다리로 유명하잖아요. 그 예당호 근처로 이전을 했어요. 2020년 9월 달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던 사업은 이제 다 폐업을 해버리고, 2020년 9월 달에 충남 예산으로 이전을 해서 2020년 10월에 사업자 등록을 다시 냈어요. 2020년 10월 달에 낸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이제 올해는 이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일단 해당되는 사람들은 국세청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요. 오면은 전자문서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원래는 이렇게 하라고 나오는데, 저는 컴퓨터 자격증도 한 10개나 있고요. 컴퓨터도 수천 대를 조립을 했고, 책도 수십 권 썼지만, 이 스마트폰은 잘 못해요. 스마트폰으로는 이런 걸 하지를 않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책 쓰는 게 일인데, 스마트폰으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전화 받고, 전화 걸고, 문자 확인하고, 이거 외에는 거의 스마트폰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거를 PC로 신청을 했다고요.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택스 검색해가지고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일단 로그인을 해야 돼요. 자기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신청인 제출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근로장려금 신청 이 메뉴가 있어요. 여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클릭해 가지고 여기 간편 신청하기 이걸 누르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 저는 지금 여기 금액까지 딱 나오네요. 이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이거 이제 동의하고 계좌번호 또 입력하고, 당연히 계좌번호를 입력을 해야죠. 계좌번호 입력하고 신청을 하면은, 동의를 하고 신청하기 클릭하면은 신청 결과에 따라서 이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신청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아까도 보았습니다만 이 금액은 사람마다 틀려요. 많이 나오는 최대 한 300만 원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200만 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거 매년 나와요. 이거는 진짜 매년 돈이 나오는, 올해는 지금 가장 적게 나왔네요. 사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지금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창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한글로 가나출판사.kr까지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가 뜨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주력이 이제 출판사고 제가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요. 이게 옛날 책들은 다 지금 안 보이게 처리를 했고, 현재 지금 판매하고 있는 최근에 쓴 책들만, 이거 다 제가 쓴 책들이고요. 책만 쓰는 게 아니고 요거를 전부 이제 인쇄를 해서 제본을 해서 직접 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굉장히 많죠. 프린터만 해도 뭐 다 한 10대도 넘고요. 플로터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재단기도 몇 대 여러 대 있죠. 제본을 해야 책을 만들어야 제본기 있죠. 이 많은 장비를 가지고 서울에서는 갈 데가 없어요. 내 집이 아니면은, 내 건물 아니면은 이렇게 넓은 장소를 얻어 가지고 가려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시골까지 내려왔지만 사실 참 잘 내려왔어요. 저는 일단 심장 수술을 받고 몸도 안 좋았지만, 심장 수술뿐만이 아니고 서울에서 제가 수천 종의 많은 상품을 주로 중국산 그 수입품을 많이 판매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산품에, 우리나라는 사실 참 굉장히 엄격한데요. 이런 화학 물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아주 아토피에 아주 징글징글하게 속을 고생을 했어요. 서울에서 아토피 그냥 뭐 얼굴도 퉁퉁 붓고 온 몸이 뭐 정말 사람들이 그냥 눈을 뜨고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었다고요. 몸이 아토피 얼마나 피부가 막 저거 돼요. 그런데 여기 충남 예산군 여기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 근처로 여기가 공기가 너무 좋아요. 딱 서울서 만일에 내려오면은 공기부터 완전히 틀립니다. 서울 공기하고는. 그래 여기 와서 이제 1년 2년 2020년 지금 2022년도잖아요. 그러니까 2년째 지금 돼가고 있는데 그렇게 지독하던 아토피가 그냥 씻은 듯이 났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아토피나 현대병은 자연으로 돌아가면 낫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냥 죽기 살기로 아둥바둥 매달렸다가 아무것도 못 해보고 여기 시골로 내려오니까 여기 와서 이제 작년에 호박도 심어보고 조롱박도 심어보고 미꾸라지도 키워보고 그래 이제 올해는 지금 근처에다 좀 땅을 조금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지금 뭐를 하려고 제가 지금 차량에 뭐 루프 바스켓 장착한 것도 어제 이전 동영상에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렇게 바둥바둥 정말 지난 세월이 정말 한스럽습니다. 저는 그래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뭐 물론 심장 수술도 받았지만 코로나19로 그냥 완전히 다 빈털터리가 되다시피 해서 내려왔으니 이 얼마나 허무해요. 진작에 내려왔으면 지금 몇 년만 더 일찍 내려왔으면 근데 뭐 사실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지금도 내가 안 내려왔겠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인간사 세옹지마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뭐 한 1년 반밖에 더 됐어요. 그래 지금 와서 땅도 사고 지금 뭐 차도 사고 완전히 지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정부 코로나 지원금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이 근로장려금 포함해 가지고 코로나19로 받은 돈이 글쎄요 한 1,500만 원, 2천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1,500만 원 이상 받았습니다. 개인 사실 저는 집합금지 업종도 아니에요. 다만 코로나19로 지금 매출이 안 줄어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영업자가 그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 인정이 돼 가지고 코로나 지원금 계속 받았고 올해 받은 건 그 금액만 500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근로장려금이 나오면은 또 이제 더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소상공인 또 아마 지원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이게 큰 돈은 물론 아닙니다. 정부에서 뭐 개인한테 뭐 1억을 주겠어요, 2억을 주겠어요. 전 국민한테 그렇게 주면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부자라도 거덜나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지난 수십 년간 흑자 행진을 계속했기 때문에 부자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한테 돈을 주고 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주고 저만 해도 지금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이 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 저도 그래요. 이
경찰, 저는 군 출신입니다. 직업군인 출신인데요. 군인하고 경찰은 물론 틀려요. 경찰이 참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정되게 유지하는 중추라고요. 중추. 경찰이 만일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교통사고, 쌈박질, 도둑질, 뭐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치안이 완벽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가장 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인,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요즘 뭐 검수완박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검찰도 마찬가지, 경찰도 마찬가지. 경찰, 검찰이 일을 아무것도 않는 것 같아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수출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그러니까 나라의 그 대들보라 중추라고요. 중추. 그러니까 좀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좀 참고 세계 최고의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산다, 한국인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좀 살자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